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대박플러스 시즌2의 이상호입니다. 자, 삼로기법 항상 월요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은 오늘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파란색은 한참 낯설어 보이고 우리는 항상 빨강색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음 주에는 큰 폭의 상승을 좀 더 그리면 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텐데 말이죠. 자, 시청자분들 일단은 마음 졸이시는 마음 일단은 내려놓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삼로기법 또한 종목 상담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일주일 동안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의 종목 상담을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종목 상담, 추천 종목 상담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을 하시면 더욱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많이들 주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80.41포인트로 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06.32포인트로 보합권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 1058원을 기록을 하면서 1원 60전이 하락 마감하는 결과치를 나타냈다는 거죠. 잠시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로기법을 응용해서 현재 같은 경우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하단 밴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바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있을 때는 바로 관망 포지션으로, 그리고 하단 밴드에 내려왔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단에 있던 이 밴드에서는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아직까지 시세는 한 번도 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버히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유념하시고요.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간다는 점,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AS 그리고 종목 기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날 출연을 해서 화요일날 이 종목을 사십시오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두산건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가는 1610원, 1630원 밴드를 설정을 해드렸을 겁니다. 하단에 1580원을 이탈하면서 지금은 1505원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 손절을 당연히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항상 다음날 큰 폭의 상승 패턴을 나타냈었고요. 다만 이번에 실패했다는 점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620원 그 정도 밴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80원대 상단 밴드, 그리고 그 상단에는 1800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하단 자체에서 한 번에 다음 달은 곧장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1665원까지 다음 날 곧장 올라오는 모습은 보였지만 제가 목표가를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800원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665원까지 2% 남짓한 2.5%가 상승을 했지만 그만큼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주지 못하고 다음 날부터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이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건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과매도기 때문에 언제 올라올 줄은 대신 모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우리는 삼루기법 바로 세 개의 선에 맞춘 매매만을 하기 때문에 하단 밴드를 지금 이탈하고 나갔기 때문에 짧게 손절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LK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ELK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K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5,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 그 부분이 지금 저점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저점으로 해서 4,700원대를 저점, 그리고 지금은 5,000원대를 머물러 있습니다. 아, 제가 잡았던 거기가 바로 하단이었구나.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진바닥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더 나서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한도 우리가 이 밴드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군입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서한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 자체가 1510원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630원, 1620원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670원까지 분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자체는 우리가 중간 밴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가장 능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스윙주 관점으로 들고 가기에 상당히 유효하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중간 밴드 자체를 꾸준히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종목군은 아직까지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발효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는 바 이 종목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를 한번 내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불도 한번 붙게 된다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서한 같은 경우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 그만큼 오늘 장에서도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삼루기법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루기법. 자, 금요일만 시청을 하셨던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좀 해드린다면요. 자, 세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주식에는 세 가지의 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그리고 최상단 밴드 세 개의 선을 설정하고 거기에 명확하게 왔을 때만 매수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그려본다면요. 자, 상단 밴드고요. 중간 밴드, 만약에 하단 밴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단 밴드가 이번에 두산건설처럼 잠시라도 추세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만큼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손절하는 가격대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길게 손절을 하더라도 2%에서 3% 사이입니다. 대신 이익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마다 10%가 이상 월등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항상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중간 밴드가 의미하는 바는 가격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간 밴드에서는 비중을 100% 싣기에는 무리감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단 밴드 자체가 한 개 더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 밴드는 지지권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인 스캘핑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효한 게 이 중간 밴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 관점으로 나설 수 있는 상단 밴드입니다. 그만큼 상단 밴드는 저항 구간에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 구간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했었고 지금은 올라가기가 버겁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는 홀딩 아니면 여기에서는 좀 더 이익 실현으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세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시청하시면 알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를 했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힘든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수익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0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50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 뭐였죠? 바로 미세먼지 관련주라는 거죠.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50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50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법인데요. 차트를 좀 더 크게 볼게요.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공략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세 가지의 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선이 얼마냐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은 자체는 2,000원대가 분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305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535원이 되겠네요. 자, 밴드를 그어보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차트가 생각보다는 엄청 단순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기준선 자체를 좀 더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상단 밴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홀딩이라든지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고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 밴드는 뭘까요? 바로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자리가 중간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단 밴드는요? 하단 밴드는 무조건적인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거기에서 혹시나 마이너스 2% 이상 종가에 진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날 무조건 매도로 그리고 차익 지금은 그때는 손절로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단 밴드 자체를 터치를 못하고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봉은 어떻습니까? 음봉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봉 자체를 우리가 일봉상에 바로 분봉상에 어떤 분포도로 보였는지 옆에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요. 자, 상단에서 시작을 해서 시세를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장마지막에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S자형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이 본다면 여기 중간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면 종가상으로 체결이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하단이겠죠. 하단이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바로 이 상단 밴드 안에 머물러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 자체가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구나, 남아있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 앞서서 이 양봉 자체가 형성이 됐던 물량과 뒤에서 이 음봉이 형성됐던 물량 자체를 비교한다면 현재 이만큼의 많은 물량이 여기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밴드는 제가 어떤 거라고 했죠? 바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장 능한 자리가 바로 중간 밴드입니다. 중간 밴드 자체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자리라는 거죠. 이 봉 자체를 또다시 풀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루 동안의 분포도를 본다면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내려갔다가 하단 밴드 2,300원대를 지지하고 종가상 끌어올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종가상 끌어올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분명히 이익이 발생을 했을 거고요. 자, 그러나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갭 상승으로 또다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세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를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하단 밴드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라고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무조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쉬는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보면 금요일인데요. 오늘이죠. 봉 자체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 자체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홀딩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익 실현으로 나서시겠습니까?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하단에 이 2,000원 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고 아직도 6%가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장중에 1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 실현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단 밴드에 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만큼 하단에 왔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중간 밴드에 왔을 때는 그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맥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이비전 시스템, 제가 진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서울경제TV 3시 35분에 매일 하는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도 이 종목군을 말씀을 드렸죠. 내일 1,600원대 매수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그때, 예, 맞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자, 하단 밴드는 1,60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1,3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11,700원이 되겠네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변형된 스타일이라는 거죠. 바로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50 같은 종목군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기준선을 매집을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자, 화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고 수요일 날 어떻습니까? 12월 4일 수요일 시가가 1,600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강한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하단 밴드를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홀딩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내세웠을 때 그 다음날 본다면 시세 자체는 12,000원까지 크게 뽑아내면서 장중 10%를 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죠. 이번 주에 대부분이 수익이 안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만큼 하단 밴드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수 기조로 우리가 유지를 하셔야 되고 중간 밴드는 항상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가장 능한 구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격대를 맞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1,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단 밴드를 뚫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단연컨대 이 종목군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까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게 제가 귀신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법칙대로 움직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시청자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거 이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도 그리고 시장이 나쁠 때도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그리고 그런 방식을 시청자분들이 좀 더 공감하면서 배우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본다면 리스크는 적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수익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삼로 기법이야말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날 매수를 했던 종목군이고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월요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어 실시간 1위까지 올라갔던 종목군이었고 일요일날 타 방송을 공정파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던 종목군이었죠. 바로 히든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었는데 자 그때 월요일 아침 7시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삼로기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같이 이 가격대의 밴드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가격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요 36,100원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38,800원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41,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군 자체의 변형 자체는 있겠지만 현재 모습을 한번 본다면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더 눈을 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돌파하는 종목군은 곧장 추격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상단 밴드를 때렸을 때 우리는 하단에 걸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밴드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매수 기조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수할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다음 날도 매수하기는 조금 힘든 가격대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날 41,600원을 돌파하는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종가를 보십시오. 종가를 보시면 42,200원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나요? 바로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 밴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한번 같이 볼게요. 상단 밴드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다시 음봉으로 내려 꽂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자, 제가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상단 밴드 4만원대 잡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익 실현의 타이밍이라고 했나요? 이 가격대는 이익 실현의 타이밍입니다. 들고 있던 보유자에게는 이익 실현의 타이밍이겠고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다음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가격대가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걸치고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라는 거죠. 자, 저는 이날 매수를 합니다.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반등이 기필코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익 실현을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쉽다. 쉬워요. 이 3단 3개의 선만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준선만 아신다면 종목 매매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란색의 음봉이 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무서울 때가 있고 공포에 질릴 때가 많고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겠다 이럴 때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공포를 먹고 사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선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벨트 같은 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선 자체는 바로 하단밴드라는 거. 그리고 하단밴드가 이탈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시세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이익은 크게 낼 수 있는 게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바라는 투자 상담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삼로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월요일 날도 그럼 삼로기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죠. 월요일도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이어서 종목 상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나빴나요? 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문자가 많이 오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자,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부터 한 개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BC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고요. 494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IMBC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다시 올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매수가를 보아하니 7,6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30%가 들어가 계시는데요. 현재 가격은 4,305원입니다. 거의 40%대 육박하는 손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분 제가 솔루션을 꼭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사셨던 가격이 7,600원 밴드인데 7,600원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7,600원대는 가장 높은 밴드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BC의 가장 중요한 선은 그 전에 제가 그어놨던 이 세 개의 선이라는 거죠. 5,200원, 그리고 5,840원, 그리고 상단에 6,600원까지 이 세 개의 선이 가장 중요한 거다는 거죠. 세 개의 선을 있을 때 이 6,600원 이상에서는 뭡니까? 바로 고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5,200원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을 때는 이 종목군은 올라가기, 접근하기 힘든 구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7,600원짜리는 바로 오버히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가격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가격대를 보면 이분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7,600원에 사신 분, 이분은 좀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박스권 돌파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주식책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죠? 양봉과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자마자 나오는 게 바로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군을 사라는 겁니다. 박스권 돌파를 하는 종목군을 살 때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가격대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격대를 가장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6,600원대, 그리고 하단에 5,800원 이런 가격대에 사셔야지 7,600원은 그냥 오버히팅된 박스권 돌파로 보이게 만드는 가격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7,600원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 7,600원에서 곧장 어떻게 됐나요? 개파락이 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제가 단연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이익을 못 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 가격대에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단 자체를 공략을 또 하시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중간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군은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이날 2013년 4월 3일 날 음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형성됐습니다. 무조건 파는 자리라는 거죠. 이 종목군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비중 지금 20%는 무조건 줄이십시오. 무조건 줄이시고 복구 가능합니다. 복구 가능하니까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수익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구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여기에 전화 주세요. 방송국으로. 그래서 같이 한번 상담을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 통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아, 예, 수고해야죠. 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인터플렉스 42,000원에 50%입니다. 아, 인터플렉스요? 네. 아, 예. 아, 말투가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뭐, 42,000원에 사셨다고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지금 어떻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지금 너무 궁금하지요.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아, 어떻게 그러면 이 종목을 사시게 되셨나요? 지금 그분이 전번에 그때 7월 달에 추천을 해서 샀습니다. 어떤 분이요? 지금 멘토분이요. 일단은 네. 지금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를 지금 42,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전화를 끊으시고요.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42,000원에 공략을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플렉스가 42,000원대 기준선 가격을 잡아놓고요. 제가 일단은 기준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가격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이 38,000원, 그리고 42,000원, 그리고 상단에 46,300원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을 봤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단 자체 매물에서 걸릴 때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손절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자, 중간 밴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중간 밴드는 단기 트레이딩에는 능하지만 빠졌을 때는 그때는 하단 밴드에서는 기필코 매수를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단 밴드는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하단 밴드가 이탈됐다는 것은 시세가 없어졌다는 걸 뜻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22,850원까지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인터플렉스가 회사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인터플렉스가 애플과의 납품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납품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예전에는 이 두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되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전보다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20년 전에는 계속적으로 1년 6개월 단위로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안에 사양이 바뀝니까? 사양이 바뀌지 않고 디스플레이가 바뀝니다. 휘는 디스플레이,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그만큼 지금은 디스플레이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죠. 안에 사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벌써 대부분이 고사양까지 올라왔고요.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안에 사양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자,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중요한 가격이 또 있습니다. 자, 2만원대 가격이 보이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자, 24,000원과 27,000원, 29,000원 이 가격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24,000원은 상단 매물입니다. 돌파하기 힘든 매물이에요. 지금은 제가 보는 차트로 같이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찍어주세요.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 곧 21,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비중을 물타기를 하십시오. 물타기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난 다음에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지금 42,000원까지는 가기 힘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하단에 21,000원을 기억을 하셨다가 21,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분명히 조금 더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전량 말 팔고 난 다음에 나오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21,000원까지 찍었을 때는 24,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기간 자체가 연말이나 아니면 1월달 중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상담을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대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종목군 한번 해볼까요? 문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왔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를 물어보셨습니다. 4810님이 물어보셨고, NHN 엔터테인먼트 매매 전략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87,600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87,600원에 보유를 하셨는데 참, 이분은 왜 물어보셨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7,600원을 보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 이 87,600원을 정말 보기 힘든 자리고요. 제가 이 종목군을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는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방법으로는 기준선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요, 잠시만, 여기 선 자체가 좀 보이는데, 102,000원대가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87,600원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황을 한번 더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업황을 한번 본다면요.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이버 이 두 가지로 분할을 하면서 NHN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맡고 있는 영향은 뭘까요? 바로 게임 산업 부분을 맡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과 그리고 네이버 이 사이트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개 중에 더욱더 소득이 많이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네이버가 수익이 크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은 그만큼 좋지는 않다. 대신에 차트로 봤을 때는 저점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까지 홀딩을 하시고 10만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무조건 전량 이익 실현에 나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 들어서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장이 빠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장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지금까지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리고 지금까지 조연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자동차 군단이 자동차 업종이 우리나라를 6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전차 군단이 우리나라를 지금 3년 동안 이끌고 있고요.
자, 전차 전기 전자 업종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수명 연장에 힘이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그만큼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디겠습니까? 음식료 업종, 서비스 업종,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소외되어 있던 바로 철강, 기계 업종도 한번 같이 보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거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못하신다는 거죠. 즐길 만큼 즐기십시오. 대신 저의 목표가는 10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파라다이스를 한 50%입니다. 아, 파라다이스요? 예, 예. 예, 혹시 매수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5,800원입니다. 아, 25,800원요? 25,800원요. 아,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0%입니다. 아, 50%요?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요 한 10일 사이에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무슨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걸 좀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파라다이스가 외국인 카지노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압니다. 예, 그 중에서 중국인 말고 일본인도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일본인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알아두시고요. 예. 그러면 전화를 끊으시고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파라다이스, 상당히 카지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중국에 대해서 수혜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매출 분포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파라다이스, 여기에 카지노를 출입하는 인구 중에서 비중으로 따진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이 60%, 그리고 일본인이 40%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욱더 돈을 많이 쓸까요? 중국인이 3분의 2배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로 봤을 때 중국인이 70%, 일본인이 30%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30%의 일본인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매출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본인들이 양적 완화,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연히 원화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자,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방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나 서울에 오신다면 명동에 한번 가보세요. 명동에 예전에는 일본말 그리고 중국말로 많이 홍보를 했다면 요즘은 대부분이 중국어로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파라다이스도 영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은 월봉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평선을 상당히 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져준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상도 지금 만져주는 모습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11선을 따라서 춤추도 움직이고, 그리고 21선을 따라서도 꾸준히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군이죠. 이런 종목군은 껌먹기죠. 21선만 보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군을 봤을 때 주봉과 월봉을 이렇게 만져주고 계속적인 지지를 나타내게 해주는 세력은 어딜까요? 자, 제가 아직까지 투자자를 안 봤는데 외국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인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외국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맞네요. 자, 시청자님 보십시오.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에서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뭘 위해서 받아주고 있을까요? 월봉과 주봉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받아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통해서 추세는 좀 더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겠구나, 좀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기준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기준선을 한번 본다면 자, 요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25,800원보다는 더욱더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8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다.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23,000원까지도 각오를 하시되, 대신 23,000원에 붙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상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거지 추세적인 부분은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된다. 1차적인 손절 가격대는요, 하단에 24,500원만 보시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DNA 링크요. DNA 링크요? 네, 봄에 15,000원에 샀거든요. 네. 매수해가지고, 15%의 비중이요. 근데 사자마자 좀 올라가더니 그때 매도 타임을 놓쳤더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 가격이 안 와서, 예. 그게 계속 들고 있는데 요즘은 더 내려가서 이제 뭐 손절도 놓치고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혹시 보호예수 물량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곧 보호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연말에. 아, 지금까지 네. 보호가 되어 있던 물량 자체가 보통주로 풀려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유통주가 많아지면 당연히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예,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럼 전화를 끊으시고 제가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DNA 링크를 15,000원에 가지고 계시네요. 자, DNA 링크를 이분이 사셨던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을 안 나는데, 어떤 회장분이 여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엄청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여기에 유전자에 대한 부분, 유전체 분석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빠졌던 구간이고, 사실상 저는 지금 물량을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 물량 남겨놓고 10%라도 정리하시고 좀 넣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전화를 다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10%만 손절 처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것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청자분들이 활짝 이익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삼로기법의 이상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